자, 오늘 자, 와일드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하다만 아웃포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웃포싱을 한 지는 경력이 약 한 10년 정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매형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제가 직접 아웃포싱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아웃포싱을 시작할 때는 아웃포싱 사무실이 상당히 컸어요. 오산에서 제일 큰 사무실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잘 배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있었죠. 뭐 아웃포싱이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잘 생각하고 있는 게 공장에 취업을 시켜주는 거, 그런 부분이죠. 자, 공장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생산직인데 생산직 중에서도 뭐 전자 쪽도 있을 거고, 뭐 식품 공장도 있고, 그리고 뭐 LCD, 뭐 PCB, MCT, 뭐 CNC,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로 공장 쪽에서 취업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오산은 당연히 했었고, 오산과 평택, 그리고 수원, 화성, 멀리까지는 천안까지 사람을 이제 됐어요.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아웃소싱의 아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름 전문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뭐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이제 뭐 편집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제가 정육 일을 시작을 했죠. 뭐 공백 기간은 한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영상 뭐 찍고 딱 이틀 만에 자리를 구했어요. 자, 아웃포싱 이제 처음에 면접 오시는 분들 보면은 스펙이 좋으신 분도 있고 스펙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10이면 9명이 그렇게 막 스펙이 막 좋은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백도 없고 뭐 밑도 그리고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이런 분들이 주로 저희 이제 사무실을 찾아오셨고요. 면접 볼 때 보통 이제 제가 처음 배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칠판에 써가면서 급여 설명도 하고 업체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알려준다고 했지만은 제가 뭐 보통 10개를 알면 뭐 7개라든지 8개 정도는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한 2개 정도, 2-3개 정도는 이제 매번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주간 고정 근무를 하고 뭐 150에서 뭐 200 정도 받는 그 정도 선에서 많이들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2019년도에는 주간 고정을 했을 때는 180에서 220 사이까지
그리고 세금 떼면은 실수령 금액이 약 한 10%에서 13% 빠지다 보니까 그 실수령 금액은 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2교대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선 요렇게 많이들 이제 움직였어요. 또 마찬가지로 뭐 4대 보험 공제되고 나면 보통 많이들 그렇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저 4대 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3% 뭐 사업소득세로 떼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용 근로자로 등록을 해서 뭐 근무를 시킨다든지 뭐 대부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을 하면 취업 수수료라고 해서 뭐 이제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급여에서 얼마씩 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웃소싱은 이제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에서 일절 손대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빠지는 게 뭐 기숙사를 이용하신다면 기숙사 비용이 빠지실 거고 가끔 뭐 회사에서 뭐 식사 제공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식대가 공제된다든지 뭐 요런 부분들인데 뭐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기숙사 운영했을 때는 기숙사는 무료 제공을 해드렸어요. 무료 제공해드리고 대신에 공과금은 정액으로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무조건 5만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했죠. 처음부터 이제 공제를 한 게 아니고 급여가 발생하면 발생된 급여에서 이제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사람 이제 취업이 되면 2교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자, 보통 이제 뭐 회사도 견적 낼 때 뭐 4대 보험 플러스 뭐 영업이익금, 그러니까 이제 이익금이죠. 기업 이익금이 보통 4%에서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많이 5%, 6%, 5에서 6%를 좀 많이 견적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어떤 사무실 같은 거의 뭐 미쳤다고 할 정도로의 사무실이 하나 몇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사무실 보면은 자기네들은 영업이익금을 안 받겠다. 대신에 4대 보험만 받겠다. 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되면은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이 바뀌죠. 뭐 A라는 이름을 썼다가 B라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이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뭐 굳이 제가 따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썩 올바른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 제일 힘든 힘든 일이 어떤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보다 보면은 여기 일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일이야 뭐 남의 주머니에서 이제 돈 빼는 일이
당연히 뭐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쉽다 하고 보내드려도 본인이 겪을 때 그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일인 거고,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어도 그 일이 이제 본인들한테 쉽게 느껴지면 그 일은 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면접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당장 하는 일이 또는 본인이 당장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드려요. 그리고 통근차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통근차가 대부분 있는데 통근차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통근차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통근차가 코스를 봐요. 코스를 보고, 코스 보통 보면은 뭐 걸어서 5분 10분 거리 안에 거의 대부분 통근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자기 집 앞에까지 떨어지고 저희 쓰는 뭐 2, 3분 거리 안에 통근차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통근차 시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꼭 맞춰서 오는 그런 해야 꼭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8시 반 출근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일찍 타신 분들은 1시간 전에 타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리고 늦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게 마지막 코스 회사랑 가깝게 이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분 10분 요 정도에서 출근 시간 5분 10분 전에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 따름 이제 위치 따라 많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특히 기숙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이제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차가 외제차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뭐 이제 한 보름 정도 일하시다가 갑을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갑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 벌써 갑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차 기름값이 없어서 갑을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기숙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방보다 여자방이 더 훨씬 한 10배 정도는 더 지저분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안 치우니까 자신도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계셨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숙사 보면은 뭐 1인실 주세요 아니면 커플 기숙사를 주세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1인실 같은 경우에야 기숙사 비용을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한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커플 기숙사는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뭐 보통 이제 커플 기숙사 같은 경우 제가 뭐 커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커플 기숙사를 주게 되면은 그건 뭐 살림방 차려도 주는 거지 굳이 커플 기숙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살림방을 차려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커플 기숙사는 따로 운영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한 얘기도 있고 못한 얘기도 있네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이제 댓글로 저는 아웃소싱에 대해서 요런 게 궁금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거는 꼭 아셔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굳이 제가 사업을 망하고 2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그리고 정육점에 취업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와일드콘이었습니다.